정부가 25세에서 34세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청년 기본대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만일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창업을 하고 뭔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딱 들었을 때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사회적 기업과 벤처 기업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좀 효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좀 어떤 것 같은가, 사실 금융 문제라든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건데,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저부터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네. 사실은 500만 원으로 창업적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고, 이 기본 대출은 사실상 대학생분들이 어떤 수입이 없이도 그 당시에 생계를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긴급자금 형태로 많이 저는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3천만 원 정도 규모는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굉장히 저리로 청년분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출이 중요한 그런 것보다도 저는 결국 이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창업자분들이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무서워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도 효과가 좀 적지 않을까? 저는 그 500만 원으로 창업이 진행되는 쪽보다는 좀 생활 안정 기금으로 20대 초 연령대에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지만 물론 딱 1000만 원이면 좋을 것 같은데 5명이 모이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오면 5천만 원이 이제 모아지니까 이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형성하면서 저창업도 이제 해나갔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500만 원은 이제 대출을 해준다라는 개념보다도요, 만약에 이제 500만 원을 받기 위한 내가 이제 취하기 위한, 이게 물론 이제 대출 여기 제가 이제 계속 일드림센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부천 일드림센터에 이제 창업 과정이 있고요. 이 창업 과정에서 이제 강사분들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끌고 끝에 이제 자궁경진대회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자궁경진대회 때 투여가 되는 예산이 170만 원, 1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갖다가 1, 2, 3등이 나눠요. 그러면 1등이 한 80만 원, 2등이 50만 원, 3등이 3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경쟁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12명이다. 그러면은 보통 포기하는 친구들 빼고는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내가 이제 1등을 쥐기 위해서 경쟁이 있는데, 그 50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이게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대출이다 라는 것보다도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비용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준다 라는 식으로 좀 접근이 되면 이 돈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이 받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좀 더 성장하게 되고 조금 더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결실로 이제 맺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그렇게 이제 접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그러니까 창업 경진이라든가 이런 사업자 대출 이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기본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그 은행권에서의 최저금리 수준에서의 창고를 하나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비빌 언덕, 부모와 같은 역할을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으면 뭐 자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리에 대출을 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생활 안전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한 5명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뭐 기본대출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를 2.8%의 저리로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한다는 거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청년한테 금액은 500만 원을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원책인 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좀 그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자산 입법부를 떠나서 국가에서 언제든지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적당한 금리를 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청년 기본 대출이 확대돼가지고 전국으로 가고 전 국민으로 가고 금액도 500이 아니라 1,200 정도까지 수준으로 된다면은 그 기회 등등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진일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누구나.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당번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아니 좋죠. 대출해주면 좋은 거죠. 10년이면 제 진리로. 나중에 공적으로는 전 국민까지 가고 싶은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기본 시리즈로 이제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인데 기본 금융 중에 이제 기본 대출이잖아요. 제가 보건데 가장 시한성이 있고 비용이 모든 걸 뭐 기본 소득, 기본 주택 하면은 재원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기본 대출에 대한 부분은 재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신용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준다 하면은 국가가 1,000만 원을 국민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1,000만 원에 한 900만 원 정도 내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서를 국가가 대신 그 보증을 해주는 거고 빌려간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갚는 거죠. 네, 그 은행권에서 보통 그 자산이 없는 분들은 등급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많게는 10에서 20% 정도 은행권에서 이렇게 금융을 하는데 1, 2등급 같은 경우는 2.8% 정도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가 1,000만 원까지는 보증을 해주고 신용 보증서를 끊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안 갚아가지고 사고 날 일은 거의 많지 않죠. 그거 이제 하다가 나 모르겠어, 나 똑같아서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 비용으로 또 고용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기본 소득, 기본 주택보다는 가장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재원 문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는 게 기본을 얘기하자면 기본 뭐 이렇게 대출하는 형태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창업에 대한 자금적인 부담을 줄일 거라면 차라리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DMC 상암 버짓 DMC를 갔다 와서 제가 좀 착안하게 된 건데 DMC의 중소기업 어디를 갔다 왔다고?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네, 상암동에 그 중소기업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들이 뭐 모여있는 그런 빌딩인데 그런 거를 참아내서 좀 우리가 공공성 빌딩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작은 뭐 실내형 사무실형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뭐 해서 좀 낮은 가격에 월세를 지원 부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또 이렇게 뭐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게 요즘 IT 기업들이 대부분 벤처기업, 중소 이제 창업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분야가 또 직접 이익이 잘 활용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전에 좀 창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었는데, 물론 제가 약간 뭐 제 부족함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창업을 좀 실패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해서 많이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에 이런 용어가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놀이터에서 이렇게 다쳐도 모래 받치면은 뭐 까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돌에서 다치는 것보다. 그래서 놀이터의 모래처럼 약간 청년 계층들한테도 그런 좀 국가 차원에서 그런 국가가 약간 이런 놀이터의 모래처럼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과도 이제 창업을 많이 하는 과가 아니어서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거 그 정도가 전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과 선배가 한 번은 저한테 같이 이제 창업은 아니고 창업 동아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직도 뭐 나이가 좀 어리기도 하고 뒤에 이제 기회가 더 많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제가 원하는 목표를 먼저 잡지 않으면 좀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한 분야에도 되게 많이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뭐 회사라든지 직장을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은 저한테 좀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좀 생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좀 들으러 왔는데, 아무래도 김희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은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청년 지원 정책은 단순히 그냥 부어주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데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지를 알고 그 경쟁력을 개발해내는 과정에서 창업에 도전을 한다면 좀 위험 부담이라는 게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런 공간이 좀 더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준비하면서 저도 이 청년들 취창업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가 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거 외에 또 다른 창고가 뭔가 생존해갈 수 있고, 창업을 가장 정부에서 목표를 하는 것은 창업 지원을 해주는 목표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해주는 건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청년 기업가들은 내가 창업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청년 고용을 해서까지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고 현민정 프로젝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소셜벤처기업이나 사회주택 아니면은 페이스부터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마인드 교육도 받고, 마음가짐도 받고 하는 제도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정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정말 잘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마구바둑만이라고 하거든요. 용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조금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갚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설명만 잘하고 패트만 잘하고 그런 걸 돈을 지원을 받으면은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악용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청년들에게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를 조금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창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더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곳을 부천에서 저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천시 청년들만 관련된 게 아니라 서남권의 중심으로서 부천시가 경기도랑 서울까지 다 인접해 있으니까 서남권 중심으로서 그런 거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공간이 좀 탄생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 내년에 생기잖아요. 응? 저희 내년에 생기잖아요. 만들어내면 생기나요? 네. 네. 그 경마장 자리. 경마장 자리. 저기가 원정도
맞아요. 경마장자리 맞네요. 원정 가면 돼. 그런 거점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설 벤처기업으로 좀그 결론이 내려지는 이런 그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있어서 단순히 지원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으로까지 지원들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